자, 오늘은 국선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수련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선도는 한자로 나라국, 그 다음에 이 선자를 쓰게 됩니다. 이 선자는 우리 국선도에서만 쓰는 선자인데, 보편적으로 이 선자를 쓸 적에 사람인변에 매산자를 써서 사람과 산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국선도만은 사람인변에 하늘천자를 써가지고 사람과 하늘이 교합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자를 넣어서, 자, 우주를 한 나라로 보고 사람과 하늘이 묘합하는 도, 이것이 바로 국선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선자가 아주 좀 독특합니다. 이건 옥편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아주 오래된 옛날 고소에서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회람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늘 사람 선, 깨달을 불, 통할 선,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사람인변의 하늘천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보통 이 소우주라 그러죠. 이 하늘을 대우주라 그럽니다. 자, 수련을 한다라는 것은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와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소우주인 사람과 대우주, 우리가 인지하는 큰 어마어마한 영역이 같다라고 예전서부터 자꾸 우주를 같이 표현하는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첫째, 자, 육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우주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영역의 그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가 마음대로 유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우주인 사람은 너무 협소하죠. 그래서 기와 피의 순환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련을 통해서 기가 마음대로 유동하는 대우주와 같이 몸속에서 기혈이 마음대로 유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고, 자, 두 번째, 대우주와 소우주의 차이점. 자, 대우주는 무욕이면서 공욕입니다. 그냥 마냥 변화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으로 볼 때 대우주는 무욕이면서 공욕인데 비해 소우주인 사람은 감정과 욕심에 지배를 자꾸 받게 됩니다. 정신이 자꾸 사심으로 다 자꾸 흐르는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을 한다라는 것은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수련하는 과정에 무심, 무욕, 모든 감정과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텅 비워가지고 대우주와 같은 정신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수련이 됩니다.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와 같이 변화가 돼서 일체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완성을 했고 그 상태를 득도했다라고 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국선도에서는 수련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국선도에서 가장 먼저 수련하는 것은 육체를 먼저 단련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은 이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 텅 비어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기가 있습니다. 자, 기가 생기는 것이 뭉쳐가지고 뭔가 물질이 됩니다. 이것을 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질과 기와 공,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 요 물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기르다가 화하고 완벽한 공의 상태까지 가도록 우리 몸도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 기, 속 안에 있는 공, 이것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정신. 자, 육체를 발달시키는데 제일 1차적으로 국수원도에서는 이 중기단법이라고 하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기의 의미는 점을 찍는 원리가 됩니다. 이 점을 찍는 원리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생길 적에는 우주 공간 어딘가에 탁 발생을 했다라고 할 적에 여기에는 빛과 열과 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파장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진동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중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 즉 위장, 간장, 비장, 뼈, 신경, 뇌, 근육, 일체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점을 찍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중기단법을 잘 하게 되면은 내가 조화가 깨져 있던 것이 서서히 조화가 잡혀가지고 모든 것의 그 키포인트, 중심을 잡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중기단법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에서의 중자는 가운데 중에 이 기운 기자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점을 찍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사람이 순회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자세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적에 건곤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법을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해드릴 것인데, 이 건곤이라는 의미는 하늘의 기를, 천기를 건이라고 하고 땅의 기운을 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잘 순회가 되도록 해주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의 건곤단법이고요.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자, 천도를 이렇게 순회해가지고 이 안에 꽉 기운을 채워줘야 하는데, 이것은 입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기단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하나의 구성 입자가 합쳐져 가지고서 직선이 되고 평면이 되고, 그것을 보통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을 넘어서 이제 3차원이 되면 이제 입체가 됩니다. 이 원기라는 개념은 점을 찍고 천도를 순회해서 이것은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에서 원에 해당되는, 여기에서는 이제 동작도 360동작을 하게 되면서 입체, 우리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이 안에 기운을 꽉 채워주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기단법이라고 하고요. 이 원기는 이렇게 씁니다. 자, 건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고 원기단법. 그래서 이 육체적인 단계는 음양으로 봤을 때 음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중기, 건곤, 원기는 내 육체를 갖다가 극도로 강화시켜주는 수련법이 돼서 색,
기공이라고 할 때 이 색, 이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형을 갖다가 발달시켜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체와 정신이 나누어지게 했어도 완벽하게 이것은 육체만 좋아지고 정신은 하나도 작용을 안 하고, 또 이쪽에서는 완벽한 정신만 발달시키고 육체는 발달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이 돼서, 자,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해당되는 색을 발달시키는 것은 이 정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강화가 되면서 이제 아주 강화가 되다 보니까 비교했을 때 정신의 수련이 강하다는 의미이지 절대 육체를 닦으면서 정신을 발달을 안 시킨다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로 넘어가서 기를 갖다가 이제 소통시키게 하는 이 과정에서는 육체가 더욱 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일단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로 진기단법. 다섯 번째 삼합. 여섯 번째 조리. 자, 진기 삼합 조리부터를 이것을 갖다가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기 삼합 조리는 극도의 정신력이 개발이 되면서 특히 어느 쪽이 발달이 되냐면 이 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쪽 단계,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찌워볼게요. 이것은 정각도 단계가 되고요. 이것은 통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기가 통해지는 것을, 소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정각도라고 하는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정각도라는 것은 내가 원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진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통 이렇게 천진난만하다 할 때 이제 이 진을 쓰는데, 이 진이라는 의미는 본래의 상태, 아주 원래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티끌이 없는 상태. 자, 그런 상태였다가 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과 모든 그 번뇌망상, 그 다음에 몸에서의 순환작용, 모든 것에 이렇게 노폐물이 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폐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벗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조화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 육체를 맑고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본래의 내 심성도 맑아지게 되고 모든 기혈순환이 원만하게 되면서 바르게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각도라고 해서 중기, 건곤, 원기를 닦아가는 과정 중에 몸이 아주 극도로 맑아지고 에너지가 상승이 되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제거가 되고 조화로운 상태가 돼서 요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수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각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 세 가지는 색에 해당되고 육체면서 음이면서 정각을 할 수 있는 수련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통기법은 색의 세상, 그러니까 물질의 세상에서 차원이 상승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이죠. 여기서부터는 4차원적으로다가 들어가면서요. 자, 진기단법이 이제 하게 되는데, 진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도에서는 진기를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 바깥에도 기가 있습니다. 우주에. 이 우주에 있는 기라는 것은 물체하고 상관없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에서는 진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기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 대기권 내에서의 기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터가 좋은 데를 가서 수련을 하면 아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기삼합조리 이쪽부터는 이 대기권 내의 기운이 아니라 우주를 싸고 있는 기하고의 소통관계가 형성이 되는 수련법이기 때문에 우주의 진기 이 안으로 들어간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수련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꽉 차 있는 이 기와 내가 소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진기단법부터 지극히 의식이 깊어져야 되고 또 높아져야 되고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서서히 깨우쳐 가면서 요 진기단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요 정각이 거의 이루어지면서 진기단법으로 다 들어가서 자연의 변화 법칙을 갖다 몸으로다가 체득하면서 안에 막혀있던 모든 것이 의문도 사라지고 기가 막혀있는 것도 다 소통이 되고 그래서 진기단법부터는 굉장히 틀리게 됩니다. 여기서 통기법이라고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정신을 갖다가 발달시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진기단법은 그만큼 중기권권 원기보다 확실하게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기단법에서는 모든 기혈이 소통되게끔 하셔야 되고 그 소통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뒤로 갈수록 호흡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아랫배로다가 호흡하던 이 단전 호흡에서 2단계부터는 서서히 피부 호흡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숨을 쉴 적에 아랫배로다가 숨을 쉬십시오 해가지고 단전호흡이란 말을 붙여서 호흡을 설명하고 가리킵니다만 2단계부터는 이 진기삼합조리부터는 점차적으로 단전호흡이라는 말보다도 자연스럽게 피부호흡 단계로다가 들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10분의 1 정도는 피부로다가 숨을 쉬어요. 근데 몸이 극도로 발달되고 또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피부로다가 숨을 쉬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대2, 8대3, 7대4 이런 식으로다가 점차적으로 이 피부로다가 숨을 쉬는 양이 많아져 가지고서 높은 단계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호흡이 이쪽에서 호흡했던 길이보다 이 4, 5, 6단계에서 호흡하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숨을 마시는 거나 멈추는 거나 토하는 거나 이쪽에서는 이 1, 2, 3단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길게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것인데 이 진기삼합 조리부터는 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이쪽을 볼게요. 7번째 삼청 8번째 무진 9번째 진공 삼청 무진 진공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요 진공이라는 의미 아시죠? 요 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과 기가 극도로 발달이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냐 하면은 이 공의 상태를 체험하는 쪽으로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육체와 정신의 합실이다라고 이제
합일, 합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단계에서는요, 7, 8, 9단계에서는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많은 도력을 구사하게 돼 있고, 이쪽에서 1, 2, 3, 4, 5, 6 단계까지는 내가 길을 만들고 합일이 되도록 해서 길을 쌓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쌓여 있는 것을 가지고 대우주의 변화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이제 길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고, 그 기와 더불어 하나가 돼서 모든 도력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높은 단계가 됩니다. 사부님, 청산 선사님께서 이제 도력으로다가 이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18분 정도 견디시고, 또 불 속에 한 주변이 한 4m 정도로다, 지름이 4m 정도인 철사에 거기에 이제 솜뭉치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석유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불이 활활 타게 한 상태에서 이것이 다 탈 동안 거의 15분 넘게 그 안에서 이제 견디시는데, 근데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 인간의 잠재 능력이 무한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정도의 그 능력이 발휘되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범들을 70년대에는 하셨습니다. 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몸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범을 한때 많이 보이신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수양이 돼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을 때의 그 행복, 사람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 추구가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다 돼서 이제는 시범 같은 것은 잘 안 합니다. 이 국선도 구성은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9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돼 있고, 자, 이것은 내공에 해당되는 구성 원리자 수련 체계입니다. 자, 이것은 음에 해당됩니다. 국선도는 내공과 외공이 있습니다. 양에 해당하는 외공. 그래서 내공은 이 고요한 상태에서 기가 작고 이렇게 뭉치게 하고 이 자체 내에서 소통이 되게끔 해서 우주와 합일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외공은 그 쌓여진 기를 극도로 활용이 되게 하고 발산을 시켜가지고 또 몸을 좋게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공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외공은 이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근골기육, 혈맥, 피, 부라고 하는 이곳을 갖다가 극도로 발달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호 보완작용이 있어가지고 내공이 쌓여서 높은 에너지를 발산시켜가지고, 즉 오장육부가 강화가 돼서 근골기육, 혈맥, 피부를 아주 발달시키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외공을 통해 가지고 근골기육, 혈맥, 피부가 발달이 되면서 내 오장육부를 아주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돼 있어서 사부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음과 양, 즉 내공과 외공을 같이 수련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변화도 그냥 이렇게 내공만 하는 것과 또 그냥 외공만 하는 것, 이것보다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수련의 결과가 아주 잘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얻고자 하는 수행의 아주 그 높은 단계, 깊은 단계를 성취하는 것이 빨리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선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수련 체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